반갑습니다. 2027 미지쌤의 친절한 개념, 그래서 미친 개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와 강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교재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교재는 본교재와 워크북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표지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표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이렇게 비행기 창문만 있을 거야. 이게 비행기 창문. 여러분들 빨리 이렇게 수능 끝나고 여행 가세요. 네, 여러분들의 곳으로 알바하시고 좋은 대기 결과 가지고 진짜 마음 편하게 진짜 여행 가세요. 네.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비행기 창문 요 상태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뒤에 가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행기 창문 밖의 풍경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매 강의마다 다른 풍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과목당 4가지의 풍경 넣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비행기 밖 창문 딱 수능 끝나고 진짜 후회 없이 딱 끝내고 이 여정은 끝내고 여행 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그때 보게 될 풍경을 상상하시면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붙이세요. 여기다 붙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비행기 창문 밖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센터에 또 제가 항상 하는 결국에는 잘 됩니다 해서 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 추가로 있으니까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그 공간에다가 붙여두세요. 여러분들의 행운에 뭔가 문구가 될 거야. 그래서 표지 자체도 진짜 뭐랄까 수능 공부가 여러분들의 뭔가 하나의 인생의 에피소드가 될 뭔가 단순히 진짜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성장을 확인하는 멋진 여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표지도 개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크북도 역시 이렇게 비행기 창문 모양으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책 뒤에 4개 각각 과목마다 다 다른 풍경이에요. 4개의 스티커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본책에 붙이시고 하나는 워크북에 붙이시면 여러분만의 또 뭔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 가는 그런 느낌으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표지는 수학책에 있어서 표지는 진짜 지나가는 페이지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 안에 내용이고 가르치는 내용이며 방식일 거야. 그래서 우선 요 본책 워크북 보여드린 김에 본책과 워크북의 본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학 1은 이렇게 1강부터 18강까지 1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을 가시면 개념 강의가 있고요. 연습 문제 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는 들어가시면 워크북 1강 강의 듣고 그 다음에 1강 워크북 문제 풀면 돼. 엄청 심플하죠. 간단합니다. 2강 강의 듣고 2강 워크북 들으시면 돼요. 3강은 연습 문제 풀이이죠. 그러면 1, 2강 배운 실전 개념 가지고 연습 문제 파트에서 진짜 중요한 꼭 풀고 가야 하는 최근 5개년의 평가 문제들 예시 문항도 들어있고요. 작년 수능 9월 6평에서 필요한 문항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문항들 거기다 추가로 저희 자작 문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는 강의에서 듣고 워크북에는 2회독 버전으로 넣었어요. 연습 문제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반 정도가 반 이상이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강의 듣고 풉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풀게끔 워크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혼자 공부를 결심한 학생들 뭔가 책상 앞에서 막막하죠. 단순합니다. 강의 하나 들으세요. 1강 들으셨어요? 그러면 워크북 가서 1강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으로 쭉 배워요. 그리고 연습 문제 풀이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는 2회독에서 워크북 뒤에 2회독 넣었으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푸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본교재와 워크북에 공부하는 방식을 설명드린 거고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미친 개념이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컨셉은 뭔지 실전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거 좀 막막하고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에서
첫 강의, 수학원의 첫 강의 함수, 대칭성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해서 수학원, 수학2 선택 과목에 아우르는 대칭성에 대한 모든 걸 가지고 첫 강을 엽니다. 함수 기초 파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배우고 나요. 그러면 본 교재에서 예제 문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워크북에서 거의 유사한 문제로 풀게 돼요. 그러니까 배운 내용 가지고 진짜 혼자만의 차분한 복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본 교재랑 그 다음에 워크북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웠으면 이제 혼자 연습해 봐야겠죠. 요런 느낌으로 워크북 구성했으니까 진짜 혼자 공부를 결심한 친구들한테 체계를 만들어 드리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자, 교재 이야기를 좀 짧게 했는데요. 교재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강의일 거야. 그러면 강의 이야기, 그리고 올해 강의가, 교재가 더 좋아지도록 개편했는데요. 또 그게 어떤 방향성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을 할 때 강의 자체 일단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특히 개념 강의, 문풀 강의는 프리뷰라는 게 없어요. 문제를 쭉 풀지만 개념을 배우는 그 강의에서는 프리뷰라고 해서 그때 배워야 하는 그 전체 1강의, 예를 들어서 1강 프리뷰 장면입니다. 그리고 1강에서 배우는 내용들의 키워드들을 알려드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지 미리 한 판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개념으로 이어질 건데요. 본 강의로 갔을 때 그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실전 개념이다, 뭔가 뭐랄까, 그냥 어려운 개념인가? 단순히 그게 아니야. 자, 실전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준은 평가원 기출입니다. 미친 개념의 목표이자 방향성은 딱 하나야.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사전 문제를 다 풀고 다 맞추는 것. 사전 문제를 다 풀어내고 맞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사전 문항, 특히 변별력을 가진 사전 문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산으로 단순히 풀리는 쉬운 사점은 사실 세제시 단계 정도 공부하고 나면 교과서적인 개념들 기본 개념 하고 나면 3점 문제들 4점 초반 문제까지는 풀릴 거야. 근데 그 이후의 문제들 4점 중반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통 문항 하나에 이론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에서의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재료들을 잘라요. 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을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이론 1을 설명하고 확인한 예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의 문제 안에 필요한 몇 가지 이론들을 같은 방식으로 끊고 설명하고 그 이론만 확인할 수 있는 예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이 방식으로 개념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 파트에서 아까 풀려고 목표로 잡았던 평가원 기출 있죠. 작년 수능 문제가 될 수도 있고 9평 문제나 6평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또는 저희 자작 문항들이 연습 문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운 어떤 한 문제를 구성하는 재료들을 다 끊어서 배운 다음에 이것들을 다 배운 상태에서 연습 문제에 가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면서 문제가 풀리는지를 연습하는 단계로 가요. 자, 예를 들어서 교재 본책 중에서 아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가 3강 문제예요. 2025 학년도 9평 20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한 문제가 단순히 sin x, y는 sin x, sin 함수, 삼각함수 그래프를 안다고 이 문제가 뚝딱 바로 풀리지 않을걸요? 자, 이 문제 안에는 꽤 많은 표현들이 들어와요. 첫 번째, 삼각함수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들도 필요할 겁니다. 삼각함수 그래프의 특징, 대칭성.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 그러면 이 표현 자체가 무슨 뜻인지 발문 자체가 해석이 되어야 할 거야. fx는 ft, 그게 뭐야? 그치? 이렇게 x가 t로 바뀌었네. 거기서부터 뭔가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발문 자체가 해석이 되어야 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서다 실근의 개수에 대한 워딩이 나왔네요. 그러면 서다 실근 개수라는 워딩이 나오면 사실 우리는 특이점들을 먼저 관찰하는 습관들이 필요해요. 이러한 조각조각의 이론들이 미친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설명하는 방식이 그 조각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그 조각을 연습하는 예제 문제가 붙어요. 자, 여기까지가 개념 강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연습 문제에서 이 문제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문제도 바로 안 풀어. 연습 문제 그 전 단계에서 저희 자작 문항으로 fx는 xt, x에 대한 방정식 fx는 ft, 게다가 삼각함수 버전으로 이 문제를 풀고 구평 문제 평가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4점짜리 평가원에서 좀 이렇게 좀 걸리는 문제도 있죠. 이게 쓱 풀리는, 연산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를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문항을 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렇게 레고 블록 맞추듯이 재료 몇 개가 콜라보가 되면서 그 문항이 제작이 되었을 거거든요. 각각의 블록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념이 진행이 돼요. 개념 강의 끝나고 나면 그 문제 진짜로 풀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한 큐에 안 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쿠셔닝을 쳐가면서 갈 수 있도록 표현 거의 바꾼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 작업들을 연습 문제 안에서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돼요. 자, 이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웠던 나 수학 1 다 끝냈는데 수학 2도 한 번은 봤는데 라고 하지만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문제 안 풀리죠. 내가 개념을 끝냈어 라는 것과 사전 문제가 풀리네 라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이 분명히 있어요. y는 sin x 압니다. y는 2sin x 압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바로 뚝딱 풀리냐?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간격은 어디에서 온다? 아까 얘기한 대로 문항 자체 하나 안에 꽤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요소들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표현이나 새로운 함수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이도 시작이 될 수 있어야만 해. 그 모든 과정들을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은 강의 보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 연습하시면 문제가 풀리게끔 주제별로 굉장히 섬세하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7 미친 개념 정말 좋았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진짜 평가원 문제, 수능 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게 진짜로 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어렵게 배운다고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실전 개념이라는 게 약간 뜬구름처럼 둥둥 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근 기출 뜯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들 아까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문제들의 요소들을 다 뜯어 헤치고, 그리고 분명히 수능에서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매해 경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뜯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면 그 요소들이 다 학습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안에서 다 움직여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학 원이 18강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18강? 오? 거기서 몇 개 그렇게 하고 들어오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의가 좀 긴 강의들이 있어. 왜냐하면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파트들은 사실 내용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강의들을 쭉 드러내는 것도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세제시나 약간 기본 개념을 끝나고 온 학생들에게는 미친 개념은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 그렇습니다. 수능 문제 자체가 2점, 3점, 쉬운 4점까지. 그 다음 변별력은 4점. 변별력을 가진 4점 사이에 좀 점프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미친 개념. 네, 그 학생들은 지금 열심히 하나를 끝내고 실전 개념, 이제 4점짜리 문제, 어려운 문제 풀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왔는데 어려우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정한, 어떻게 하면 좀 이 친구들이 덜 지칠까 하는 장치로 미함정이라는 걸 강의 끝나고 되게 짧아요. 한 1분에서 길어봤자 한 3, 4분짜리에 영상이 붙습니다. 이거는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 형식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고 편하게 강의 끝나고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설명합니다. 뭐 어떨 때는 책 안을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요. 어떨 때는 수업 준비한 것들 그대로 보여드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연습장에다가 백지복습하듯이 이번 강의 이 문제 좀 어려웠지.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별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번 1강을 새로 집필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새로 집필한 이유는 요 내용을 가르치려고 나머지들도 다 가르쳤어.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니까 꼭 복습해. 약간 요런 강의나 교재 그 챕터에 대한 의도를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나와서 고생 많았어 하고 커피 마실 수도 있어요. 되게 자유롭게 뭔가 여러분들 강의 듣는 것 자체가 되게 어깨 막 이만큼 올라가고 정수리 약간 열나면서 되게 고통스럽게 듣는 제자도 혹시나 있을까봐 마지막에 얘들아 차 한잔 마시자. 고생했어. 응, 고생했어. 강의 끝났고 조금 어려웠어? 괜찮아. 좀 쉬웠어? 재밌었지. 약간 요런 그냥 네 뭔가 작은 그냥 선생님과 차 마시는 짧은 시간들도 넣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요런 강의들 조금 부분들 필요 없는 학생들 안 들어도 돼. 근데 우리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왜 아무리 쉬운 내용들, 재밌는 내용들도 막상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불편하면 하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으쌰으쌰하고 나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일이 생각보다 재밌기도 해요. 미친 개념 강의 자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능 들어가서 사전 문제 다 풀고 맞출 수 있도록 정말 어떻게 해야지 그게 가능할까, 그 간극들 안다라는 그 개념과 문풀에서의 이 간극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약간 숨을 수 있는 텐트들도 살짝 넣었으니까요. 필요한 학생들은 이 과정들도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 맨 끝에 복습 시간 들어가 있죠. 그 시간도 알차게 복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아무래도 한 번 공부했을 때 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주면 확실히 길게 남아요.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면서 미친 개념 구성했습니다. 네. 저희 표지 다시 한번. 선생님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분들 수능에서 최고의 점수를 딱 내고 그리고 진짜 뿌듯한 마음으로 이 대입 준비의 터널을 빠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만의 여행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능이라는 이 공부가 사실 짧고 열심히 치열하고 독하게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이만큼 하고 이런 건 대입, 수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워딩입니다. 그만큼 수험생의 시간은 한정적이고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압박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 고충들 충분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머리 아프고 선택할 것들도 많은데 공부에 있어서도 추가로 뭘 해야 되나? 추가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것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친 개념, 실전 개념 들으세요. 그리고 워크북 푸세요. 실전 개념 강의와 교재 안에서 진짜의 수능 사전 문제를 풀기 위한 조각들을 다 설명하고 예제를 설명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빌드업 작업까지 문제 통해서 다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쭉 끝까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짜 수능에서의 최고의 점수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강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1강 보시면서 얼마나 저희가 올해 또 준비를 했고 사실 전년도 저희 엔젤라인 그 이전부터 요 미친 개념 개편 작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을 겁니다. 그 좋을 겁니다는 수능날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후회 없이 진짜 달려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네요. 미친 개념을 새로 집필하면서 제가 항상 12월에 보통 완강을 하면서 미친 개념을 딱 털고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여러분과 함께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 항상 공지사항 또는 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모든 과목들은 2월 말 안으로 무조건 완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항상 주간 스케줄을 제가 대성 런칭한 이후에 항상 올렸고 그걸 지켜왔어요. 저희 올해 아마 지금 성장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해서 그 안에 스케줄이 또 같이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겨울방학 동안의 스케줄 거기에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저도 네, 지금 보약 먹으면서 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봅시다. 자, OT는 끝났는데요. 지금 오픈 전에 학습 상담으로 이미 제자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질문들 제가 직접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수와 완강 일정분이 많아요. 수학원이 18강, 수학2가 34강, 미적분이 37강, 확률과 통계가 27강입니다. 자, 공통과목은 2월 말 안으로 완강이 되고요. 미적분은 1월 중순에 완강이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 2월 초에 완강을 해요. 자, 요것만 보고 수학1 내용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닐까요? 근데 수학1은 한 강당 수업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서 이게 18강, 34강, 그리고 수학2의 내용이 훨씬 많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특히 미함정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은 공통 과목 수학원 수학2에서만 진행이 돼요. 그것도 꼭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래서 공부 계획 짜는 친구들 요거 보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공부 계획 짜는 친구들이 기준했을 때 무슨 요일에 어떤 강의가 뜨는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항상 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에 대한 공부 계획을 그 주 시작에서는 분명히 알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 계획 잡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완성편과의 질문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많았던 게 완성편과 기출이 겹칩니까? 결론은 중요한 기출 한정입니다. 전체가 겹치는 게 아니라 일부 문항들이 미친 개념과 미친 기본 완성편에 동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친 개념과 미친 기본 완성편 병행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많이 있던데 선생님의 의도 자체는 미친 개념을 학습하고 완성편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특히 마음 급한 거 압니다. 마음 급하고 뭔가 나 늦은 것 같아서 막 빨리 달리려고 지금 되게 부릉부릉하고 있는 제자들 꼭 기억하세요. 자, 수학은요, 급하게 빨리 달리면 어차피 시험 들어가서 문제 못 풀어.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소화하고 이해하고 이 비슷한 유형들이 수능에서 났을 때 내가 풀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속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미친 개념 통해서 그래서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 그리고 이론적인 개념들의 그 조각들을 다 학습하고 완성편을 보잖아요. 그럼 확실히 그냥 무턱대고 완성편을 풀 때보다는 훨씬 기본기가 좀 차 있는 상태에서 풀기 때문에 그 완성편에 대한 흡수도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미친 개념 다 풀면서 다 풀고 나서 가는 것, 혹은 진짜 마음이 급하다 하시면 그래도 단원별이라도 좀 쪼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학원에 대단원이 3개가 있죠. 그러면 1단원 미친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완성편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친 개념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네. 자,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본 강의를 보시면 개념 강의가 있고 연습 문제 풀이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원 초반을 보자면 1, 2강에서는 개념 강의를 하고요. 3강에서는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개념 강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습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배우러 오세요. 그리고 그 배우러 오는 것도 와, 이거 나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좀 경직된 마음 말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 개념은 예습 없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고, 대신에 강의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OT 중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전 개념들 조각 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쭉 들으세요. 그리고 예제 문제 풀 때 일시정지 딱 하고 연습장에다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플레이해서 저 풀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풀이랑 비교도 하고 답도 맞춰보면서 이렇게 강의 자체가 쭉 듣는 게 아니라 개념 설명할 때는 재생해서 듣고 그 다음에 자, 예제 문제 풀어볼까? 라고 하는 순간 일시정지하고 연습장에 푸세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하셔서 제 풀이랑 여러분 풀이 같이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강의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원 초반 보시면 1, 2급강은 개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과목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파트는 미리 풀고 옵니다. 근데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 와, 이거 뭔 소리야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최대 7분까지만 고민하세요. 그리고 풀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별표하고 그냥 강의 들어오셔서 배우면 됩니다. 미친 개념에서의 연습 문제는 이게 시험처럼 맞고 틀리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럼 그 연습 문제 풀이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성은 뭘까요? 배우는 것. 개념 강의는 개념대로 배우는 거고요. 연습 문제 풀이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미친 개념은 배우는 강의예요. 그래서 문제 안 풀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좌절할 필요 없다. 오히려 그건 미친 개념의 방향성과 완전 달라. 미친 개념의 연습 문제 풀이의 취지는 뭐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뭐 9문제 중에서 한 문제 풀다? 뭐 아니면 진짜 안 풀린다? 그렇다 한들 별표 치고 강의 오세요. 강의 오셔서 배우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수학 1 같은 경우에 18강. 그렇다고 해서 수학 2 대비 내용이 반토막인가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강의마다 수업 시간이 달라요. 꽤나 할 말이 많은, 배워야 할 내용이 많은 중요한 강의는 사실 수업 시간 자체가 한 강의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2시간의 강의를 한 번에 듣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겁먹지 마. 끊어서 들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끔 인강 듣는 제자들 중에 수강률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진짜로 이해해야지 문제가 풀려요. 어설프게 강의만 속도 내면 어차피 문제는 안 풀려. 그러니까 자, 한 강을 예를 들어서 이틀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거 속상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뿌듯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만큼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진짜 다 소화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구나. 나 자신 기특해. 라고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강을 끊어서 듣는 거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공부 계획에다가 막 하루에 한 강씩 다 써놨는데 한 강이 막 2시간이야. 그래서 와, 그거 못했어. 그걸로 속상해하면 그거는 하수예요. 그거는 사실 그런 계획은 안 세워도 돼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가 가장 중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 강의 듣고 나서 워크북으로 가는 것. 사실 그게 기본이긴 해요. 근데 분명히 미친 개념에 들어오는 제자들이 워낙 다양할 겁니다. 이미 수능을 한 번 이상 경험한 N수하는 학생들이 복습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 친구들에게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도 있어요. 상위권 학생들. 근데 세제시 끝나고 오는 또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는 미친 개념이 꽤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은 본 강의, 본 책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워크북도 사실 힘이 들어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1회독에서는 본 책만 열심히 들으세요. 워크북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워크북은 언제 한다? 2회독 할 때 그때 본책 복습하면서 그때 워크북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 워크북에 대한 활용은 반드시 본책 풀고 반드시 바로바로 워크북 푼다. 요거는 중위권, 상위권 내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친구들은 그렇게 가시고요. 만약에 조금 나는 나 세제시 방금 끝나고 와서 미친 개념이 진짜 좀 되게 용기 내서 열심히 좀 애써서 들어야 된다라는 제자들은 본책이라도 반복하시고 완전히 소화하고 그 뒤에 워크북과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5번째. 혹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친 개념 왔는데 어려워요. 안 풀려야 하는 제자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취지 자체를 설명했지만 그래도 막상 1강 가서 들었는데 함수의 기초라고 한 1강을 들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 친구들 강의는 필사하듯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이걸 내가 설명했을 때 그걸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갑자기 막 머리가 곤두서면서 강의 듣기 싫고 도망갈 수 있거든?
도망가고 싶은 마음 들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 강의가 조금 이번 배우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우면 필사하듯이 약간 받아쓰기 하듯이 꼼꼼하게 필기하세요. 그래서 교재 여백에 필기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미친 개념 전용 노트를 과목마다 하나 만드셔서 항상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최대한 꼼꼼하게 필기해 둔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수능 때까지 해당하는, 예를 들어 수학원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수능 때까지 내가 수학원에서 뭔가 까먹을 때마다 이 노트 펼쳐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듣는 순간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필기가 쌓이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좋아지고요. 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보다는 예제를 반복합니다. 예제는 개념 강의에 개념을 설명하는 도구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배운 개념에 대해서 확인하는 용도가 예제고요. 연습 문제는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저희 자작문항으로 어느 정도의 난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각들이 합쳐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세제시 막 끝나고 온 제자들, 좀 어려운 제자들은 연습 문제 대신에 예제를 반복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하세요.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더 좋아집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자, 미친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인데요. 하루에 3시간 걸으면 7년 후에는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대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본인들이 다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이 남들보다 항상 뒤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나는 진짜 빨라, 내가 제일 빨라 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오히려 내가 늦었다 라는 생각이 뭔가 학생들을 되게 조급하게 만들어요. 그 조급하고 뭔가 되게 강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학습을 방해합니다. 진짜의 수능에 최고의 점수를 내려면 오히려 반대로 뭔가 빨리, 완벽하게, 독하게 이런 거 말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세요. 만약에 휴대폰이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막 유혹의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걷어내세요. 없애세요. 아니면 휴대폰 감옥 같은 거 있어요. 그거 하나 사세요. 그래서 뭔가 유혹의 거리들을 좀 제거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또 가벼운 마음으로 책상에 앉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미친 개념, 다양한 학생들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너무너무 쫀득하고 재밌네, 아 이걸 이렇게 정리하니까 와 재밌어 라는 제자들도 있을 거고, 누군가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에 3시간 걸으면 7년이면 지구 한 바퀴를 돕니다. 약간 이 마인드로 조금 어려운 제자들도 욕심 내려놓고 매일 꾸준히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성적은 오릅니다. 네. 자, 그 외에도 혹시나 미친 개념 관련해서 또 공부 관련해서 저랑 얘기하고 싶은 제자들, 또는 뭔가 물어보고 싶은 제자들 학습 상담 오셔서 같이 공부 계획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OT가 길어졌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